자,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저항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옴의 법칙, 아이고,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가 있죠. 전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저항에 대한 것을 관계식을 어, 정리한 사람이 바로 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옴의 법칙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에서 요 전기 회로를 봤지요. 그래서 전원에서 전압을 공급을 해주면 우리가 회로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이제 전류의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의 흐름으로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데 이 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물이 쭉 흘러가면은 참 좋은데 우리가 계곡 그리고 바닷가 시냇물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중간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쓰레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게 하나씩 걸림돌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걸림돌이 발생하는 요소를 전기 회로에서는 바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린다면은 무엇으로 얘기를 하느냐? 여기서 봤듯이 전자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방해 글씨가 잘 안 써지죠? 방해하는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위는 이와 같은 기호를 쓰고 옴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그런지 단위는 우리가 옴이라고 읽습니다. 옴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고유저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항이 만들어지는데 이 저항이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 특성 값을 우리가 고유저항이라고 해요. 물질마다 구리, 철, 니켈 이렇게 재료마다 저항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물질이 갖는 고유의 값들을 우리가 고유저항. 요 기호는 우리가 뭐라고 읽느냐? 로우라고 해요. 로우라고 읽어요. 로우라고 읽고 단위는 여기에서 옴미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옴미터. 그래서 전기저항이 무엇이냐? 전기저항의 기호를 안 봤죠? 기호는 R이었어요. R. 그래서 우리가 옴의 법칙을 우리가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 그리고 저항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압은 V, 전류는 I, 저항은 R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압의 단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이 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전류와 전압을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에 저항까지 배우면 다음 시간에 이 세 관계를 배우는 옴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체에서 이제 저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전기 회로에서 사용되는 도체,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도체가 되겠죠. 도체는 저항값이 크면은 전류의 흐름에 방해를 더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더 못 흐르는 거고 도체 저항값이 작으면은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에서 저항값은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작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저항값을 작게 하는 것이 좋아요. 새어나가는 거니까 저항값을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체라는 이 저항값이라는 것이
어떤 요소를 받느냐. 그래서 이렇게 원통의 터널에 우리가 얘를 많이 들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도체 전기 저항은 우리 길이, 이 터널의 길이, 그리고 이제 물질의 고유 저항은 고유값을 갖고 있죠. 여기에다가 도체의 단면적, 그래서 이 터널에 차선이 몇 개가 있느냐, 이 단면적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도체의 전기 저항에 보면은 길이에는 어떻게 한다? 비례한다. 그리고 단면적에는 어떻게 한다? 반비례한다예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비례, 반비례 관계가 많이 나왔어요. 길이에는 비례, 단면적에는 반비례. 그래서 식을 세웠을 때 단면적 S는 반비례니까 분모, 길이 L은 비례니까 분자, 그리고 고유저항 로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조금 지워볼게요. 글씨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이 관계식을 꼭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터널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길이를 보면은 어떻게 비례하느냐, 이걸 보면은 터널이 짧은 터널과 터널이 긴 터널이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터널을 빠져나가기 쉬우냐, 그러면 얼마만큼 오래 걸렸느냐,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짧은 터널은 금방 빠져나가고 긴 터널은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길면은 저항이 더 크다는 거고, 짧으면은 더 저항이 작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굵기를 한번 보겠어요. 굵기. 차선이 여러 개의 차선이 이 터널에 있다면은 차가 더 금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금방 빨리빨리 흐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터널이 더 좁게 되면은 차가 정체가 되면서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차가 이때보다는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굵으면 차가 잘 지나가므로 저항이 작은 거고, 굵기가 가늘면 차가 잘 못 지나가므로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저항이 여기에서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이 반대의 개념을 잘 이해해줘야 돼요. 비례일 때는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지만 이 반비례 관계에서는 여기 크다, 작다, 크다, 가늘다, 이것을 구분을 잘 이해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 관계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같이 보겠어요. 교과서 30쪽 예제를 보면은, 예제 단면적 펜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단면적 0.5 제곱밀리미터에 그리고 길이 2.5m의 니크롬선을 이용하여 저항선을 만들었다. 이때 저항선의 저항값은 얼마이냐? 고유 저항은 이만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면적이 있으니까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저항값 R은 고유 저항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S는 0.5의 제곱밀리미터예요. 제곱밀리미터. 그래서 이 밀리니까 밀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밀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이거의 밀리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것을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 돼요. 그리고 L은 길이가 2.5m 대입을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6 약분되고 여기에서 곱하기를 해주면은 5.455옴이 나오게 된다. 이 계산적인 것은 계산기를 사용을 하면은 되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단면적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예제가 많이 나와요. 기능사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지우고 우리가 예제를 한 개만 풀어볼게요. 예제 한 개. 예제가 어디에 있느냐 살펴보겠어요. 여기에서 예제를
예제를 얘를 펜으로 바꾸고 예제를 풀어보겠어요. 어떤 도체의 길이를 몇 배를 했느냐? 2배로 바꿨어요. 2배로. 그 다음에 단면적을 몇 배로 했느냐? 단면적을 3분의 1배로 했어요. 이때 저항값은 몇 배로 바뀌겠느냐? 이런 문제가 기능사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식에서 대입을 하면 돼요. R은 로우는 고유값이니까 안 변하고 S분의 L이에요. 그런데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로우의 길이가 2배가 됐고 단면적은 3분의 1배가 됐어요. 3분의 1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숫자만 해결하면 3분의 1분의 2니까 이렇게 번분수 계산하면은 얘는 6배의 원래 저항값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저항값이 6배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예제를 기능사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요 비례 반비례 관계를 통하여 몇 배로 바뀌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요 공식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문자는 그대로 두고 숫자만 계산을 통하여 배수 관계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